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김수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개요, 세척, 소독, 멸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심혈관 조영술, C라인 삽입 등과 같은 침습적 처치, 내시경 검사, 의료기구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미생물로 인해 오염되기 쉽고 오염된 환경은 환자에게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구나 물품의 재사용 시 요구되는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의료기구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와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으로 구분됩니다. 일회용은 사진에서와 같이 2회 사용 금지 표시나 일회용, 즉 디스포자블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처리란 사용한 기구를 다시 원래의 기능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세척, 기능 확인, 소독, 포장 및 멸균 등 과정이 포함됩니다. 사용한 기구는 오염물질이 말라붙어 제거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즉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후 소독 또는 멸균을 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척이란 물과 기계적 마찰, 세제를 이용하여 기구의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척제는 무기 및 유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특성에 따라 친수성, 친유성, 음이온, 양이온, 양성이온, 비이온, 산성, 중성, 알칼리성, 효소 세척제 등이 있습니다. 가정용 세제, 청소 또는 세탁용 세제는 의료기구의 세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척제는 환자에게 해롭지 않고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헹구는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하고 잔류물이 남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효소 세척제에는 하나 이상의 효소가 중성용액에 첨가되어 유기물질을 파괴한 후 기구 표면에 분해된 입자들을 제거해 주는데 혈액이나 농 등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독이란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사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독제는 살균제의 일종으로 무생물의 표면에서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지만 세균의 아포에는 작용하지 못합니다. 멸균은 모든 종류의 미생물과 아포를 완전히 사멸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증기멸균법, 이오가스 멸균법, 건열멸균법,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멸균법, 과초산 멸균법 등이 있습니다. 소독은 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이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수준의 소독은 결핵균과 영양용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지만 아포를 사멸시키지는 못합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은 대부분의 영양용 세균과 일부 진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지만 결핵균과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의료기구의 분류에 따른 소독과 멸균 방법입니다. 의료기구 및 물품은 환자와의 접촉 방법과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소독과 멸균의 수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기구는 무균 조직 혈관계에 삽입되는 기구로 수술기구, 요로 카테터, 내시경 생건 겸자 등이 해당됩니다. 오염이 될 경우 치명적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기구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멸균 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매 사용 시마다 멸균 처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준이염 기구는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닿게 되나 뚫고 들어가지 않는 기구를 얘기하며 내시경류,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기구, 후두경날 등이 해당됩니다. 준이염 기구는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세균의 아포는 허용됩니다. 준이염 기구는 매 사용 시마다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비위험 기구는 혈압 측정기, 청진기 등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고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대부분의 영양용 세균을 사멸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세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구의 표면에 남아있는 무기 및 유기 오염물질은 소독과 멸균의 효과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소독과 멸균 이전에 철저한 세척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구에 묻은 유기물이 미생물 성장의 배지가 될 수 있고 남아있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기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기구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세척 장소로 운반합니다. 모든 의료기구는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척하여야 합니다. 즉시 세척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구의 유기물이 건조되지 않도록 사전 처리 제품을 분무하거나 침수하거나 사용한 기구 위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아 보습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세척을 위해 분해가 필요한 기구는 제조사의 공고에 따라 분해한 후 세척합니다. 여러 개의 채널이나 내관이 있어 접근이 어려운 기구나 밸브, 관절, 구멍이 있는 기구, 분해가 어려운 기구, 표면이 겹친 기구 등은 세척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이 스스로 분비한 다량체의 기질 속에 형성된 미생물들의 3차원적 구조물입니다. 미생물이 표면에 축적하여 세포와 결합되어 있는 다량의 고분자 화합물과 표면의 유기물, 무기물로 이루어진 얇은 막으로 정의되며 샘물막이라고도 합니다. 의료기구 사용 후 즉각적인 세척만으로도 바이오필름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만일 제거되지 않은 채로 소독이나 멸균의 과정을 거친다면 바이오필름 내부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에 의하면 의료기구 관련 감염을 포함한 지속성 감염의 80% 이상이 바이오필름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사용 후 의료기구의 바이오필름 제거를 위해 올바른 세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척 시 직원 보호를 위하여 세척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방수 가운 및 장갑, 마스크, 보안경 또는 쉴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점막 노출이나 자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척은 수동 세척 또는 기계 세척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세척은 물, 세제와 물리적 마찰을 사용하여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수동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지기 쉽거나 세척이 어려운 기구에 적용하며 기계 세척의 전 단계로 시행합니다.
수동세척은 마찰과 관류 두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시행합니다. 마찰이란 부드러운 브러쉬로 표면을 마찰하여 오염물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며, 관류란 물을 내강에 통과시켜 오염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비를 이용한 세척은 올바른 관리가 보장된다면 일관적으로 제어된 세척 과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기계적 세척에 사용되는 장비로는 초음파 세척기, 자동 기계 세척기, 자동 카트 세척기가 있습니다. 기계 세척기는 제조사의 공고사항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기구의 모든 표면이 세척제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분해하고 뚜껑이 있는 기구는 완전히 열어주어야 합니다. 세척기는 제조사 권장 주기에 따라 내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합니다. 기구가 올바로 세척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척 후 기구의 이물질 여부를 유관이나 세척 과정의 출력물 등을 통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육안으로 보이는 큰 오염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1차 오염 제거 후 사용해야 합니다. 고무와 PVC는 진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이 불가능하며 깨지기 쉬운 물품들은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의 물은 매일 교환해야 하며 육안으로 도로 보이는 경우에도 교환해야 합니다. 초음파 세척기에 넣을 기구는 모두 분해되어 있어야 하고 내관은 모두 용액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합니다. 에어로졸의 발생을 막기 위해 뚜껑을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일개 의료기관의 세척 과정 예시입니다. 멸균이 필요한 재사용 물품을 일반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과 격리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으로 분류하고, 일반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은 유기물이 건조되지 않도록 하여 반납 전용 밀폐 용기를 이용하여 중앙 공급실에 멸균 의뢰합니다. 격리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은 1차 소독이 가능한 부서의 경우 사용 부서에서 1차 소독 후 비닐에 포장 후 반납 전용 밀폐 용기를 이용하여 중앙 공급실에 멸균 의뢰합니다. 1차 소독이 어려운 부서의 경우 1차 소독 없이 사용한 기구를 비닐에 포장 후 반납 전용 밀폐 용기를 이용하여 중앙 공급실에 멸균 의뢰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프로세스와 사용하는 소독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종류에 따라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독의 효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미생물의 종류 및 오염 정도, 유기물의 존재, 소독제의 농도, 소독제의 노출 시간, 물리적, 화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독제에 대한 미생물의 내성 수준입니다. 미생물은 소독제에 대한 내성은 다양합니다. 외피바이러스, 세균, 진균, 비외피바이러스, 결핵균, 세균 아포 순으로 소독제에 대하여 높은 내성을 나타냅니다.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 대상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독력과 세척력이 우수하고 사용자나 환자에게 독성이 없으며 냄새가 나지 않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원액이나 희석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제품, 유기물질, 물의 경도 등 물리화학적 환경에 영향력이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기구나 의료용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기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내시경 소독제 쓰지 마세요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시경 소독 시 미허가 제품 사용 시 내시경 소독 비용뿐 아니라 검사 비용, 환수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소독제의 특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검토 후 선택해야 합니다. 소독제의 상품명, 유효 성분과 보조 성분의 종류와 함량,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유럽 CE 등에서 적절한 허가가 된 소독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살균력과 농도, 소독제 성분이나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독제 승인 신청서 예시입니다.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소독제의 특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병원의 승인 체계에 따라 승인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 발령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액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독제 선택 전 소독 수준에 따른 적절한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입력하면 허가 여부, 허가일, 허가 품목, 주 성분, 보조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제품의 원료 약품 및 분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건의 재발 및 화학 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락스는 기구 소독제로 사용 가능할까요? 락스는 식품 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의 소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독제 사용 시에는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제조사의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 농도, 적용 시간, 온도, 유효기간에 대한 공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독 대상 물품은 내강을 포함한 모든 표면이 소독제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봉한 소독제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소독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후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희석한 소독제는 보관 기준과 사용 방법을 정하여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독제는 재보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석 후 수일 사용하는 소독제는 사용 기간을 준수하고 제조사의 권고 기준에 따라 소독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소독제 개봉 후 유효기간은 소독제 라벨을 확인하거나 소독제 라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독제 제조 판매 회사에 확인한 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독 수준에 따른 적용 범위 및 방법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에는 0.55% 올소프탈 알데히드, 과산화수소, 과초산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상 글루타알데하이드는 비출혈, 알레르기성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의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사용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스코테린, 아세사이드, 사이덱스 OPA, 페라세이프 등이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소독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유효염소랑 1000ppm 이상의 차염소산 나트륨, 페놀계 소독제, 아이오도포 소독제, 70에서 90% 알코올 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구의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유효염소랑 100ppm 이상의 차염소산 나트륨, 페놀계 소독제, 아이오도포 소독제, 4급 암모늄염 제젤, 70에서 90% 알코올 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4급 암모늄염 제제와 알코올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멸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기구는 반드시 멸균을 적용하여야 하며 준위험 기구의 경우도 기구 특성이나 비용,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멸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치과기구의 경우 높은 수준 소독 과정에서 오류 발생의 위험이 높아 감염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멸균 후 사용합니다. 멸균 방법은 열을 이용한 방법과 화학 제제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을 이용한 방법에는 증기멸균, 건열멸균이 있으며 저온 멸균에는 이옥가스 멸균,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멸균, 액체화학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멸균 방법을 선택할 때는 멸균의 확인 방법, 멸균제의 투과성, 물품 재질과의 적합성, 인체나 환경에 대한 독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증기멸균은 열이나 습기에 의해 손상받는 제품을 제외하고 멸균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압력은 증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실제 멸균에 관여하는 것은 증기 자체입니다. 뜨거운 증기가 물체의 표면에서 물로 액화될 때 주변에 흡수되는 잠재열로 인해 멸균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기가 직접 접촉해야 하며 증기의 확산을 방해하는 공기를 제거하는 장치가 증기 멸균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멸균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물리적 확인, 화학적 확인, 생물학적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 물리적 확인 방법이란 고압 증기 멸균 장치에 부착된 계량기 및 기록지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되는 진공, 압력, 시간, 온도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이 부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멸균 담당 직원은 이러한 기계적 지표값을 읽고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수값은 각 사이클 완료 시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진공, 압력, 시간, 온도는 증기멸균, 이옥가스 멸균, 건열멸균의 경우 모든 회차마다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이딕 검사는 선진공 증기멸균기의 챔버 내부에 공기 제고와 증기 침투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로 증기멸균에서 매일 1회 첫 번째 사이클에서 시행합니다. 진공 누설 검사는 멸균기의 최고 압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하며 증기멸균에서 매주 1회 시행합니다. 화학적 지표는 멸균 과정에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여 시각적 변화를 확인하여 멸균 과정 오류를 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학적 지표의 변화는 물품이 멸균 과정을 통해 처리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물품이 무균임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즉, 생물학적 지표의 대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화학적 지표는 물품의 포장 외부에 적용하며 증기멸균,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멸균, 이옥가스 멸균, 건열멸균 시
모든 멸균팩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내부 화학적 지표는 물품의 포장 내부에 위치하도록 적용하며 증기멸균,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멸균, 과초산 멸균, 이온가스 멸균 시 모든 멸균팩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멸균제가 각 포장재에 침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화학적 지표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구의 포장, 트레이 또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멸균제 침투에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위치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의 외부에 부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생물학적 확인은 해당 멸균 방법에 가장 내성이 강한 표준화된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멸균 과정 감시 방법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진단 키트를 멸균기에 넣어서 멸균 후 배양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멸균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멸균기의 종류에 따라 승인받은 상품화된 세균의 아포를 사용하며 멸균이 가장 어려운 위치에 적용합니다. 증기 멸균의 경우 최소 매주 1회, 단 인체 삽입물이 포함된 경우 매주 모든 회차에서 적용해야 하며 이온가스 멸균 시에는 모든 회차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멸균기를 처음 설치할 때, 멸균기를 이동할 때, 멸균기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때, 중대한 수리 후에는 연속 3회 비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화학적 지표, 생물학적 지표, 기계적 지표가 이상할 경우 물품을 격리하고 멸균기의 가동을 중지하며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이 즉각 확인되고 한 사이클 한 물품에 한정되었다면 원인을 교정하고 다시 멸균을 실시합니다. 만약 원인이 즉각적 확인되지 않는다면 최근 생물학적 지표 음성 반응을 보인 이후 멸균한 모든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병원 중앙공급 간호사 회의에서는 올바른 인디케이터 사용을 위한 5가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이딕 테스트는 매일 실시합니다. 둘째, 화학적 인디케이터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셋째, 모든 멸균팩과 세트에는 멸균용 라벨을 부착합니다. 넷째, 생물학적 인디케이터를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다섯째,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회차에는 반드시 생물학적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멸균 물품 운반 및 보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멸균 물품을 운반할 때는 멸균된 물품과 오염 물품을 분리해서 운반하여야 합니다. 중앙공급실 이외의 장소에서 멸균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멸균 물품과 멸균되지 않는 물품은 분리해서 보관하고 멸균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멸균 물품에 부착된 멸균 표시와 유효기간 표시가 잘 보이도록 관리합니다. 유효기간이 빠른 물품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선입 선출 예시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멸균 물품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멸균 물품 사용 순서는 왼쪽부터 사용하고 상단부터 사용하며 앞쪽부터 사용합니다. 멸균 물품 적재 순서는 오른쪽부터 적재하고 하단부터 적재하며 뒤쪽부터 적재하여 선입 선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재멸균이나 재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멸균 물품의 포장에 구멍이 났거나 멸균 봉투가 열려 있는 경우, 포장에 물방울이 있거나 젖은 경우, 포장에 멸균 테이프가 떨어져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멸균 물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물품의 멸균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재멸균이나 재처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척, 소독, 멸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